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원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도 경찰 면접 OT 영상인데, 제가 이제 제 연구실은 부산에 있죠. 근데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제가 1대1 오프라인을 좀 더 활성화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강원도, 제주도, 경기 남북부, 그 다음에 서울, 이제 인천, 대구, 뭐 도시별로 그 시즌마다 이제 KTX 타고 또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칭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에 다 주요 대도시별로 코칭을 받으시니까 오프라인 OT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매년 제가 영상으로 OT를 제작해서 올리는 거고, 저는 이제 특목대입 분야 쪽에서는 그 진로 진학,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있죠. 그 수시 입학할 때 그 입학 사정관들 하는 거, 그쪽에서 이제 선생님들 가르쳤어요. 선생님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생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이제 예전에 행정고시 PSAT 처음 도입됐을 때 좀 가르치다가 이제 요 고시 학원가 쪽으로 넘어온 게 10년 전쯤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윌땡에서 이제 강의 먼저 시작해서 서울, 대구, 부산 쪽까지 해서 총괄 하다가 서울은 도저히 좀 안 맞아가지고 바로 내려왔어요. 바로 내려와서 이제 부산, 대구 쪽만 총괄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7년 전인가?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컨설팅사로 바꾸면서 이제 제가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1대1 코칭으로만. 제가 양심의 가책이 계속 느껴져서 이거를 그 필기학원에서는 이 면접 캠프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보너스 같이 그런 돈 수입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기 과목 위주로만 돌아가고 면접은 면접 그 시기에만 딱 대충 이제 모아놓고 사기업 면접책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경찰학 가르치는 교수님들 보고 이제 한두 달만 이제 스피치식으로 해서 하면 합격률이 60에서 70% 나오거든.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700명, 500명씩 모이니까 거기 안에서 2배수로 뽑아도 성적 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잘못된 통설이 경찰은 면접은 형식이다, 이런 말이 막 떠돌았던 거죠. 근데 제가 가르쳤던 10년 전만 해도 그때 우리 일기생들이 80%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원 취합했어요. 전원 취합. 그래서 학원가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은 환산 6점을 뒤집어야 했어요. 환산 6점. 그때 그 친구가 부산에 그 의경 특전가, 그때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랑 그 있잖아요. 의경 나온 분들. 그쪽이었는데 필기 성적도 꼴찌였고 체력도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환산 6점 뒤집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거제도에서 이제 제가 그 부산학원가 쪽 총괄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 왜냐면 이제 공채인데 체력 점수가 30점인가 그랬어요. 30점인가 29점인가 30점인가. 필기도 뭐 컷에 가까웠고 반쯤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전원 취합했단 말이에요. 2기도 마찬가지고, 2기는 전원 1차 입교였어요. 1차 입교 합격생들 한 명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1차 입교, 2차 입교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1차 입교 시켰는데 뒤집었는데 1차 입교를 한 거예요. 전원 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학원가 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게 면접은 형식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대충 학원 행정 직원들 카페, 경찰 카페 운영하는 행정 직원한테 면접 맡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학원 선생님들 데려다가 뭐 말하는 거 시키거나, 아니면 경찰서장 퇴직하신 분들 얼굴 마담으로 두거나, 필기 과목 그 유명한 팀 있죠. 거기서 자기들 네임 걸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대충 가르쳤거든. 수험생들은 잘 모르죠. 예.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대구, 서울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그 학원장들이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러면서
그 대표님들이랑 이제 물어보셔서 이제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설명드리고 그러면 많이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막 이제 제가 막 잔소리하고 그 인적성도 제가 있을 땐 절대 하지 말았거든요. 인적성 강의는 진짜 제가 인적성 관련된 건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 면접이 완전히 뒤바뀐단 말이에요. 뒤바뀌는데 제가 학원가에서 이게 1대1 코칭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아마 이렇게 좀 변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제 면접 강사, 면접 강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수험생용으로 바꿨어요. 그 당시 때 바꿔가지고 했던데 제 5만이었죠. 안 돼요. 이게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면 결국은 자꾸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막 소수 정예 그룹반, 밀착 코칭반이라는 개념도 제가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전국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부산 학원에서 먼저 밀착 코칭반 개념을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대구 쪽에서는 제가 총괄할 때 안 했고, 근데 막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부 다 왔어요. 막 한산 이제 4점, 여경들 같으면 한산 4점 정도 뒤집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 수험생들 많아요. 네이버에 DSA 컨설팅 카페라고 있어요. 컨설팅 카페. 거기 오면 여경분들, 웬만한 분들은 환산 3, 4점 뒤집은 분들이에요. 합격 수기가. 자기가 이제 뒤집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조회수가 제일 많은 인천 여경 합격생 2018년도인가? 그분이 환산 4점을 뒤집었어요. 뒤집었고, 재작년인가? 재작년이 아니구나. 2022년도인가 3년도에 부산 여경 한 분도 환산 4점 정도 뒤집었어요. 뒤집었고, 3점인가? 하여튼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갈아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 뭐 솔직히 이제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이유는 박리담회 형식으로 많은 수를 모아놓고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박리담회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제가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나는 이게 너무 몸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과부하가 걸렸고, 학원에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어떤 행위들이 저하고 안 맞았어요. 너무. 이게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데, 인적성 강의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기에는 비전문가들이 그걸 분석까지 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 학원과 총괄을 안 하는데, 이번에 경찰 면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제가 예전 OT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면접 프로세스는 전부 다 NCS 기반 표준화 작업을 거친 거예요. 예, 거친 거고, 제가 OT 영상을 늦게 올려드리는 이유도, 제가 그 당시 학원가들 돌아다니면서 면접 강의 한 7, 8년 하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문의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전부 다 주워 담아가지고 자기들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야. 허락도 안 받고. OT 영상 매년 이제 올려드리면 저 여기 영상 보고 와서 또 거기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제보를 해줘, 저한테.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제가 말한 내용들이 어디서 뭐 제가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미나 때 뭐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제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실제로 필드 상황에 적용하고 거기서 단연간에 아주 많은 케이스들을 코칭하면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저만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 내용 안에는. 이제 들으면 아는 거지. 이쪽 분야는 전문가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소방직 쪽에 한 분 계셨는데 그 언론 미디어학과 현직 교수님이었어요. 그분 진짜 전문가가 맞아요. 근데 그분은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더니 소방 쪽에 강의를, 제가 소방 쪽은 코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NCS 기반으로 전부 다 표준화 작업이 됐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네, 표준화 작업. 그래서 여기서 면접의 형태는 딱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가 경험, 두 번째가 상황,
세 번째가 토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발표. 3, 4번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발표 먼저. 자, 경험 면접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했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경찰이 되고 나서 비슷한 유사한 경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경험 면접을 보는 거고, 상황 면접은 이 사람이 경찰 실무는 안 해봤지만 만약에 경찰 실무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가를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형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행동 중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이론 강의 안에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론이 이제 기존의 경찰 면접에서 이제 이게 있던 거죠. 이게 집단 면접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청도 있고 안 하는 청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 토론을 했던 거예요. 토론을 수험생들끼리 경기 남북부처럼 수험생들끼리 알아서 뭐 사회자 정하고 토론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토론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 부산 경찰도 그렇고 안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경찰청들도 사실은 토론을 진행했던 거예요. 누가?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공통 질문 던지는 게 일종의 토론과 같은 형태예요. 수험생들이 이게 토론의 한 형식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제 비전문가들, 스피치 학원이나 그 다음에 필기 학원에 그 비전문적인 대인원 모아놓고 하는 면접 캠프에서 이제 부산청은 토론이 없어라고 얘기했던 거지. 아니에요. 다 토론을 했어요. 이게 딱 네 가지 형태밖에 없다니까. 예. 대통령 경호처는 합숙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합숙 면접이 있었죠. 그거는 요러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던지고 팀원들끼리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요거로 각각을 합숙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9급은 발표 면접이 있었고, 그 다음에 7급은 토론 발표 같이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5급은 집중 면접이라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걸 전부 다 했죠. 예,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스피치 학원들이 면접 강의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스피치 학원이라는 게 원래 웅변학원이에요. 웅변학원. 그러니까 웅변학원 스피치는 면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면접 시험이라는 거,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가치 중거점, 가치 기준점을 물어보는 가치 철학 테스트예요. 이게 시험 자체가. 근데 스피치나 웅변은 뭐예요? 말하기 시험, 말하는 연습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면접을요,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행동 관찰식으로 면접을 진행해도 되고, 그럼 말을 안 하는데, 그럼 뭐 스피치랑 웅변이 뭐 때문에 필요해? 맞죠? 수학 기호로 면접을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면접을 보면 그럼 영어 강사가 면접 강의를 해야 돼? 아니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스피치 말하기는 면접을 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구 선수가 돼서 야구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가는 거야. 근데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를 배우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기학원의 면접 캠프도 다 똑같아.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잘못된 이 면접 상식이라 해야 되나? 용어를 생산시킨 게 5분 스피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이게 봐라, 스피치를 한다 이러면서. 아니라고. 스피치 테스트랑 발표 면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발표 면접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글로 작성해서 논술문을 적는 거예요. 논술문. 자기의 주장과 근거를. 예. 그래서 필기 시험에 일종의 논술 시험을 먼저 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보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발표하면 면접관은 그 작성한 논술문을 보고 면접관이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펼쳤는지, 근거의 타당성, 주장과 근거의 연결고리의 약화 강화성에 대해서 면접관이 이렇게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표 면접하고 스피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도구라니까, 도구. 근데 경찰 면접이 이제 이 토론 면접을 도입을 했고, 소방직이 원래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경찰 면접과 같은 형태를 취하다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기존의 국가직 면접 형태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 따라서 형태가 나뉘는데,
경찰, 해경, 소방직 제외하고 일반 국가직에서는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이제 면접을 주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NCS 기반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공무원, 국가직 있죠. 일반 행정직, 그 다음에 뭐 국세청 뭐 이런 데 전부 다, 검찰직도 그렇고. 거기는 인사혁신처가 주관 부서가 생겼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에 민간 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투입해서 여기는 전문가분들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NCA 기반으로 이제 했고,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9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발표 면접을 이제 시험을 쳤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스피치라는 용어를 갖다 쓰면서 그 스피치 학원가 쪽에서 이게 잘못 얘기가 나왔어요. NCS 기반 정확한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이걸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5분 스피치가 스피치 학원에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면접관들도 집체 교육을 받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초반에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50분을 그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자기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내용을 듣고 판단을 못하고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하니까 이제 막 애국가 4절 불러봐라, 애국가 3절 불러봐라. 아니 그게 돌발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그 행동 양식을 보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50분 중에 한 번 질문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몇 번이나 질문한 거예요. 면접관들이 질문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지침이 내렸어. 그러한 종류의 이제 돌발형 질문을 절대 하지 마라. 수험생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때 초반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초반에. 근데 이제 이게 한 이제 10년 차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체계화가 잡히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면접관에 이제 이분들이 한 명씩 투입이 됐거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해당 직렬 출신 한 분,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 한 분 이렇게 돼가요. 많이 뒤집혔지.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중에 원래 국가직 쪽은 면접을 만점을 받아야지만 우수 등급, 그러니까 아무런 감점이 안 된 상태 우수 등급을 받아야지만 필기 성적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필기가 1배수 밖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면접을 경찰로 치면 만점을 받아야지만 뒤집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도구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합격생들은 거의 70~80% 육박이에요. 합격률이. 그거는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DSA 컨설팅 카페 들어가시면 알아요. 거기 카페에 이제 합격 수기 올라와 있을 거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7급은 전원 취합했고 검찰직은 2015년부터 그 코로나 직전까지 전원 취합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고용노동부 쪽도 마찬가지고 국가직은 합격률이 90% 육박했고 지방직은 100%. 네. 지방직은요 형식적으로 진행됐는데 그 당시 때 너무 잘해서 울산에 그때 무슨 직렬이었더라 그분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은행에서 다니시다가 이제 그 공무원 지원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었거든. 2차 면접까지 봤어요. 네, 뒤집어 버리니까 그때는 지방직 면접이 지금 국가직 면접 형태를 따라한 게 아니라 되게 짧게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근데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우리 면접 수강생들이 제가 그때 소수그룹반을 운영할 때인데 그때 그분들이 70%가 1배수 밖이었는데 다 뒤집고 전원 취합했어요. 전원 취합. 안 믿어 제 말을. 근데 뭐 당연히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있기 직전에 2019년도에 국가직도 전원 취합했어요. 전원 취합. 네. 제가 감사 인사 그 카톡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이름은 지우고 내용만 제가 캡처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 네. 자꾸 거짓말해서 뭐예요, 그게. 파고 다 나오는 건데, 카페 보면, 맞죠? 근데 경찰직이, 이게 2017년도에 4명의 면접관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이 만들어진 형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면서 합격률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되게 속상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환산 점수를 많이 뒤집고 합격한 분들이 많죠. 그 카페 보시면 나옵니다. 합격 소개. 읽어보시고. 이제 어쨌든 경찰직이 이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제 개별 면접으로만 진행해요.
집단 면접 없어요. 왜 이걸 폐지했냐면 이제 이게 체력이 이제 패스제로 바뀌면 결국은 당락은 심층 면접에서 좌우돼야 돼요. 보면 경찰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전에 한 명은 자기가 뭐 경찰에 있다가 이제 무슨 사고를 쳤어.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면직 처리된 건가? 뭐 근데 우리 현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와 그거는 거의 강력범죄 정도 이렇게 저질렀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차마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거라서 자세히는 못 밝히지만 그렇게 해서 경찰 그만둔 사람이 저한테 뭐 일반 국가직 공무원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런 분들은 공무원 하면 안 돼요. 공직자. 맞죠? 그 다음에 사회비 종교. 제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1대1 코칭 받으시는 분들 중에 사회비 종교 있죠. 신천지나 뭐 재임 뭔가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 수강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제가 예전에는 미리 말을 안 하니까 그런 데는 없었는데 사회비 종교 믿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건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되게 난감했는데 등록하지 마세요. 사회비 종교 쪽. 그 다음에 구구 쪽 있죠. 구구 쪽 그 교회 무슨 구구 그 기독교 교회 탈을 쓴 구구 단체들 있잖아요. 그쪽은 수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배울 때 본인들이 손해를 봐요. 제가 가르쳐 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 원리에 따라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거북스러울 거라고. 그러니까 등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른 데 유명한 데 가세요. 알겠죠? 그런 분들 절대 수강 결제하지 마세요. 한국사 그 전모 강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할 때 선관위 직원들이 총괄하는 거지 실제로 선거에 투입되는 건 지방직 공무원들이에요. 경찰이랑 지방직 공무원들도 전부 다 랜덤으로 투입돼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 전부 다 참관하러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그리고 다 수개표야 원래 전자개표가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현직자들 많잖아요. 예. 대부분 다 어이없다는 반응이에요. 와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이게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텐데 가짜 뉴스를 전부 다 퍼뜨려가지고 그런 거 믿는 분들은 수강 결제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예, 그런 거를 믿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제가 존중하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수강하세요.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가르친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충돌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예전에 경감부생 한 명이 3단계 때 제가 헌법 내용 설명하거든요. 다 헌법만 내용이네. 제가 제 개인적 뭐 가치관이나 판단 절대 안 들어가 있어. 그냥 헌법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건데 그거를 막 과제를 작성하더니 교수님 제가 원래 생각하는 거랑 너무 이게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되니까 제가 원래 생각하던 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요. 이러는 거야. 약간 극우 쪽이었나 봐. 예.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제가 뭔가 제 가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절대 없거든요. 없는데 그냥 헌법적 가치 질서, 헌법 내용을 제가 풀이하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면 원래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되게 비틀려 있었던 거지. 예, 정상적인 민주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유명한 데 가서 예, 하시고. 자, 발표 면접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면접이 이제 당락을 좌우하게 되니까 체력이 패스에 바뀌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발표 면접, 개인 면접 형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학원가에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전체 한 조가 전부 다 합격하기 시작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학원가에서 상술로 대형 학원을 다녀야지만 같이 연습한 사람들이 같은 조로 들어가서 전원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지 제가 다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짜고 들어가니까 이게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계속 문제화가 됐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발표 면접으로. 개별 면접은 보고 난이도가 진짜 높아요. 이거. 처음에 이게 9급에서 도입될 때 저는 와 이거 9급에 이거를 도입했다고? 제가 미쳤다 이랬어요.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2025년 경찰직부터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문적인 곳에서 또 붕어빵 답변식으로 획일화된 거 배우고 아마 똑같이 앵무새처럼 달달달 얘기하고는 변별력이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기회죠. 그렇게 막 획일화된 붕어빵 답변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가치 철학을 기준점으로 어떤 이슈, 케이스형 질문을 잘 풀어나갈 때 그냥 뒤집고 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때 10년 전에 처음에 가르칠 때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많이 국가직에 뒤집는 경우가 많았던 게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한테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는 필기 체력, 요번 연도까지 체력 시험 있잖아요. 고환산자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전부 다 죽술 거예요. 제 장담하는데. 해보세요. 해보면 아마 미칠 거예요, 이게. 예,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마 처음에 주제문 받고 글로 작성하는 것부터가 안 될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대충 어떻게 가르칠지 내가 감이 오거든요. 예, 그 당시 때도 그랬으니까, 학원에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보세요. 요 발표 준비 있죠? 요때 사전조사서랑 아마 그 발표 면접 PT라고 하거든요. PT 주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하지? 먹지라고 하나? 요즘도 먹지로 하나? 그리고 이제 먹지가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밑에 자동으로 먹지로 이제 글이 적히게끔 해서 면접관한테 원래는 줬어요. 초창기 때. 지금은 그렇게 할란가?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발표 면접, 요거 20분 작성하죠. 요때 이 작성 요령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 정도 발표하죠. 그러면 이제 3분 분량으로 아마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그 내용을 차분히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허점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를 잘해야 돼요. 요걸 정말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하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그냥 게임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너무 가볍게 진행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경찰은 특히나 인성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마저도 잘해야 돼요. 국가직은 요걸로 이제 당락이 거의 좌우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경찰은 아마 이것까지도 비중을 높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분 정도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평가 요소는 요걸 평가 요는데, 제가 저번 시즌 때 진짜 기함을 했던 게 이 협업 때문에 학원가에서 협동한 사례를 자꾸 답변마다 집어넣으라고 했나봐, 비전문가들이. 경찰 간부 면접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순경 공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협업은 협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량이랬잖아, 역량. 협업 역량.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론에서 협업 역량이라는 건 협동심을, 단순한 문자 그대로의 협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공통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협동심과는 달라요, 개념이. 요것도 이제 제가, 요거는 만사형통 멤버십에 올려드릴 건데, 없으면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팀 과제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안 좋았어요? 예, 이런 인간하고 같이 팀 과제를 해야 된다고 망했네, 이런 사람이 어떤 유형이었어요?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떠오르는 유형이 있죠. 이기적인 인간. 그 다음에 또 되게 독선적인 인간.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조건 많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제 깔고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지는 않은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예. 그 다음에 제일 최악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있는 사람.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먼저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 역량이라는 건 이러한 요소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요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또 학원가에서 또 따라 할 거야. 이거 대충 듣고는. 이해되죠? 근데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수험생들 중에 이런 거 없는 사람들 많을 것 같죠? 아니, 이게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뭐 예전부터 핵가족화되고 뭐 이 뭐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런 건데 이제는 공동체 의식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특히나 MZ 세대는 더 낮아졌어. 예. 요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요건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거를 봐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체크하겠다 이건데 학원가에서 협업 역량 보시오. 협동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에 협동심을 발휘한 사례를 전부 다 얘기하세요. 무조건 그걸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으면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알겠죠? 예. 아예 이 심층면접 기본 구성 원리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층면접을 강의하려면 해당 조직체에서 원하는 인지상에 맞게끔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전체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도 원래 이 DSA 컨설팅 회사는 기업 자문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 기업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이제 채용할 때 채용 프로세스 설계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심층 면접 프로세스 설계하고 이제 컨설팅료를 받는 그런 회사로 처음에 출발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뭐 글로벌 기업들이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처음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강의 위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면접 강의를 한다는 건 경찰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퇴직자들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들이지 채용 프로세스 개발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예 별도의 영역인데. 예. 그러니까 경찰 퇴직자분들이 아, 내가 경찰로 지낼 때는 요러요러한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직무 선입견을 수험생들한테 투영시켜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노래 경연대회 보면은 박진현 씨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자기의 음색이나 자기만의 어떤 소울이 없고 다른 사람 모창하는 모창 가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직무 선입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안 해본 수험생들이 경찰을 해본 어떤 특정한 직무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안을 일방적이고 편협하게 바라보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제일 최악의 이제 수험생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꽈락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됐죠? 요런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으면 당장에 환불을 하세요. 알겠죠? 그런데 다녀봐야.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수강 결제는 내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직후부터 합격하신 분만 가능해요. 합격하신 분만. 계속 이제 미리 하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오시는데 아니, 공평하게 합격자 발표 딱 나고 나서 하고 요번에 좀 상반기 때 제가 타임 시수를 줄이려고 해요. 건강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건강보다는 제가 지금 따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타임이 그렇게 많이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기에 마감을 할 생각이고 그전에는 스페어 타임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해드렸는데 조금 힘들 것 같고 11시부터 이제 딱 3시 타임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진행하고 그 외에 뭐 직장인이나 이제 여건상 안 되는 분들은 요 앞전으로 스페어 타임 되는데 오후에는 절대 안 되고 오후에는 제가 개인 사정상 절대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오전에만 이제 대부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가능해요. 일요일.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뺐는데 그것도 이제 타임 제한은 있고요. 그래서 공식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타임을 하고 수강 결제한 다음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공식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수강 결제한 분들만 상담 문의하려고 예약 신청하시면 안 돼요. 민폐예요, 민폐. 수강 결제하신 분들만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그 과제랑 이제 예약 페이지 보내드리면 예약 신청하시는데 반드시 이제 간격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1대1 코칭을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5회를 신청했잖아. 5회를 신청하면 1차 코칭은 무조건 수강 결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수강 결제를 하셔야 되고, 아니, 그 예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막 저는 열흘 있다가 체력 시험 끝나고 할게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그럴 때 확 몰려버리면 분산이 안 돼요. 못 가르쳐요. 막 대기인원 8명씩 있다가 나중에 서로 막 발만 동동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강 결제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1차 예약 코칭을 받아야 되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따로 해주시고, 네, 웬만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코칭간 간격은 1에서 3일에서 5일. 이고 뭐 체력 시험이 겹쳐가지고 중간에 피치 못하면 7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간격이. 이거는 이 프로그램 특성이 그래요. 프로그램 특성상 간격이 넓어지면 효과가 없어져요. 효과가. 그래서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이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수험생들도 나중에 왜 선생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1대1로만 진행하고, 원칙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만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각 단계별로 온라인 영상 강의 별도 결제예요. 그거는 에어클래스라는 곳에서 그 수강 결제하시고 제가 몇 강부터 몇 강까지 과제를 그 영상 강의를 본 다음에 과제를 이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하면, 본인 예약 1시간 전에, 반드시 1시간 전에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오면은 막 밀려버려요. 카톡에 그 과제 제출한 분들이. 그럼 제가 이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또 혼선이 빚어지니까 반드시 1시간 전에, 가급적이면 이제 한글 파일 HWP 그 다음에 PDF인가요? 요건 돼요. 요 둘 중에 하나만. 근데 HWPX 이건 안 돼요. PX 이거는 최신 건데 그건 제가 못 열어요. 그래서 HWP까지만. 사진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답변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 놓은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글로 적은 문어체도 분석을 해야 되고 구어체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 답변 형태로만 하고, 아예 작성 안 하고 비어 있으면 제가 되게 잔소리합니다. 그거는 저보고 대필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예, 최악이죠.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까 답변의 퀄리티 전혀 안 높아도 되니까 제가 영상 강의 보고 거기에서 가이딩 해드리는 대로만 적으면 돼.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제가 그 영상 가이딩을 봤는데 이 구성 원리에 대해서 영상 가이딩 해드린 거 이해는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적으면 다른 사람과 답변이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말하는 그 가이딩이라는 건 면접 구성 원리에 따라서 구성 원리를 설명드린 거지, 거기에 구성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유의 문체의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혀 답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상황 설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게 답변이 유사해지는 거라면, 예전에 2017년도에 제가 학원과 총괄할 때 그때 부산 여경이 435대 1이었거든요.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서 신문에도 막 났어요. 이 합격생 2명이 우리 수강생이었어요. 제가 그 부산 학원에서 가르치던 2명이 그대로 합격했어요. 그때 6명이 필기 체력 합격했는데 2명만 뽑는 거였거든요. 2명만. 근데 이제 대구에 1명 있었고 부산에 2명 있었는데 그 외에는 더 이상 안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러면 6명을 제가 동시에 가르치게 되니까 그 기존에 먼저 수강 결제한 분들이 이제 막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런데 부산에서 학원에서 수강한 2명이 만약에 답변이 똑같았다면 2명이 떨어졌지. 어떻게 합격했겠어요. 답변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같은 구성 원리, 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이딩 해드리는 대로 좀 작성을 해오라 이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작성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또 해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 영상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또 별도 수강 결제해가지고 그 영상 강의를 보라고 하는 건데, 영상 강의에서 제가 한 내용을 1대1 코칭을 할 때 또 같이 앵무새처럼 떠들면 여러분도 손해고 나도 손해야. 맞잖아. 코칭할 때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영상 강의에서 가이딩대로 일단 작성해보고 그 작성할 기반으로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치 철학을 도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재작성하는 것 형태거든. 코칭을 통해서. 근데 온라인 영상 강의에서 가이딩대로 여러분이
답변을 작성 안 하시면 그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코칭 효과가 없어요. 제일 허무하잖아. 맞죠? 이게 제일 주의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1에서 5단계인데 요번에 좀 변화 형태가 이 4단계 부분이에요. 4, 5단계 부분이 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도서 출판 배움에 전속 계약이 돼 있었는데 출판 독점 계약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해지했어요. 해지했고 이제 경찰 면접 교재를 전면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나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이제 출판하는 형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일정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상반기 때는 별도 면접 교재 없이 그 에어클래스의 온라인 유료 강의 안에 각 강의마다 제가 그 첨부 파일로 넣어 드릴 거예요. 교재를. 예, 근데 대신에 다른 사람하고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알겠죠? 본인만 봐. 본인만. 그 다음에 그 공유 안 돼요. 그 온라인 그 에어클래스의 제 이론 강의는 할인율 여러분들 제가 할인 쿠폰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코칭 받아서 할인권 받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거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강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수강 결제 안 하면 다른 사람 한 명 거를 이제 불법 공유하는 거니까 경찰직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불법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한 명당 코칭 받는 분은 자기 명의로 온라인 예약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변화를 줄 거고 1, 2단계는 앞에서 봤던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부분. 경험 인성 면접. 경찰직은 이것도 중요하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 철학을 형성했고 그러한 가치 철학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거라서 여기가 엄청 오래 걸려요.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 사실은 여기에요. 1, 2단계. 1, 2단계. 그래서 2단계 때는 1단계 때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거 연습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2단계인데 2단계는 금방 끝나요. 이거는 1단계 안에 포함돼서 진행되거든요. 여기가 엄청 오래 걸리고 요게 코칭이 보통 평균적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소요가 돼요. 1대1 코칭이. 여기서. 여기 경찰 면접이 요 앞에를 강화했잖아요. 강화해서 제가 그 예전에 평적 요소 바뀐 영상 또 따로 있어요. 그거 공고문 모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오래 걸리고 3단계는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어려워하면서 이거는 헌법과 법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 공부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들 발표 면접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예전에 이제 토론 주제 위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발표 주제별로 전부 다 재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 작성 요령 영상 강의에서 설명드리고 4단계부터는 이제 발표 면접 대비용으로 이제 주제별로 과제를 작성해 오시면 제가 면접관의 역할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 건지 전부 다 분석해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단계가 원래 경찰 직무 상황 케이스형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발표 면접 주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요게 보통 평균적으로 2회 소요돼요. 진짜 잘하는 분들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도 1.5회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원래는 4단계, 5단계가 1회씩만 진행되거나 합쳐서 1회로 진행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집단 면접이 있을 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발표 면접이 너무 중요해져서. 그래서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평균적으로 2회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1, 2회. 2회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회 정도. 총괄해서 아마 한 2, 3회 정도는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개인마다 학습 속도도 다르고 진도 소화율이 다 달라요. 이게 진도 나가는 게.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1, 2단계에서 막 7회까지 진행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1회 만에 끝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3회에서 5회 그러니까 최소 수강 결제는 3회예요. 1대1 코칭. 무조건 3회만 하면 근데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3회에서 5회는 해서 2단계까지 무조건 만료를 해야 돼. 여러분한테 도움되고
근데 발표 면접이 너무 중요해졌으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됐죠? 그 다음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변경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3일 전에만 예약 변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해당 타임을 전부 다 예약을 거는 건데 수험생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가족끼리 식사해야 돼? 아니면 뭐 병원 가야 돼? 이래가지고는 막 하루 이틀 전에 예약 변경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타임을 아무도 못 써요. 대기전이 있는데. 남들한테 완전 민폐예요, 민폐. 예, 그래서 반드시 72시간 전, 제가 3일 전이라니까 그날 밤 새벽 한 12시 다 돼가지고 또 변경하는 거야. 그럼 이틀 전이랑 마찬가지잖아. 72시간 까지만 예약 변경이 가능해요. 그 이전에는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고. 근데 72시간 이후부터 본인 예약 시간 그 사이에는 절대 예약 불가능해요. 변경. 그 다음에 환불 규정은 그게 이제 환불을 본인 예약 며칠 주간 전에에 따라서 환불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1대1로 진행되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강생들이 몰리는데 여러분들 변심에 의해서 설사 뭐 체력이 꽈락이 났다 하더라도 뭐 3일, 5일 전에 예약 취소해버리면 그 타임을 또 못 쓰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환불 규정이 일반 학원의, 필기학원의 학원과 환불 규정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문 보내드릴 때 환불 규정을 좀 꼼꼼히 보세요. 제발 좀. 그거 안 보고 규정이 왜 이래요? 이러고 따지고 들면 본인도 바쁜데 저도 바쁜데 다 손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결제하셨다는 건 환불 규정에 동의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고 수강 결제하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뭐 많은데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진행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저 코칭 3회 할지 5회 할지 제가 공고문 보내드리면 그걸 보고 몇 회 할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뭐 네이버 아까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가면 수강 후기 엄청 많거든요. 그거 보시고 대충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험생들이 엄청 길게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면 대충 알잖아. 그럼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는데 꼭 한두 명씩 제가 원장님 서울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뭐 전화로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수강 여부를 저하고 상담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난 그거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고문 모험 보고 결정하세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그걸 해드릴 수가 없어. 가뜩이나 바빠가지고 지금 코칭 타임 시수도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수강 문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카톡으로는 가능하지. 그럼 제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 이제는 그냥 아예 정해버렸어요. 이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오프라인 1대1 코칭 받고 온라인 1대1 코칭 받고는 전부 다 후회. 원장님 말씀처럼 여기는 그냥 온라인 1대1 코칭이 훨씬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건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 같이 철학을 분석할 수 있어. 왜냐면 어릴 때 성장 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뭐 불우했던 사건들, 뭐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면대면으로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근데 전화로 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온라인 코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돼요. 금액대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고 1대1 오프라인 코칭은 금액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원래는 이제 제가 집단 면접까지 있는 예전 형태에서는 모의 테스트 마지막 1회만 오프라인 코칭으로 받으라 했거든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끝까지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 면접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코칭을 마지막 4, 5단계 때 한 2회 정도 받는 건 추천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5회를 신청하는데 마지막 2회를 오프라인으로 할게요 이라고 주는 5회를 수강 결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5회는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 이거는 평균이라도 5회 만에 저는 4단계 5단계까지 진입하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리 천재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대1 온라인 코칭으로만 일단 수강 결제하시고 뭐 3회든 5회든 먼저 한 다음에 본인이 진도가 대충 감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몇 회 할지 대충 감을 잡고 추가 결제하시고 그냥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다가 또 예약 신청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막 몰리니까 주차별로 마감이 금방금방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문의할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추가 횟수만큼 하면 되고, 반드시 3회나 5회만으로도 난 도움이 돼서 여기까지만 할래 하는 분들은 원장님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제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니까 설사 단계가 다 못 나가더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미안하니까 뭐 5회만 하면 한 2단계까지 나갔는데 이제 뭐 경제적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 미안하니까 미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알게 되면 제가 마무리를 못 해드리잖아. 전혀 미안해 할 필요 없으니까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3단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원하는 분들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근데 개별적으로 1대1 코칭을 하지만 이제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여기 1대1 코칭 받자 이러면 제가 이제 별도로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니까 할인은 없지만 3단계 이상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카톡으로 그 그룹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계속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관리해드리고, 그래서 카톡으로 그룹 스터디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좀 모아서 같이 수강 결제하면 1대1 코칭으로 진행하지만 제가 카톡으로 그룹 스터디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3단계별로 진행 사항을 계속 해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이래요. 그리고 5단계까지 다 나가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영상 과제로 여러분들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분석해서 이제 뭐 자세라든지 발성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피드백 해드리거든요. 5단계까지 나간 분들은. 그거는 제가 무료로 그 수업 시간 안에 따로 이제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5단계까지, 그 3단계까지 다 나가신 분들은 필기, 그 면접 시험 끝나고 이제 질문과 답변을 복원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전화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원래는 그걸 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부딪혀가지고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다시 그걸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3단계, 5단계까지 나간 분들만, 5단계까지 나간 분, 아니 4단계까지 나간 분들, 발표 면접이니까 4단계까지 나간 분들은 면접 시험 끝나고 면접 복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문제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뭐 말씀드리든지 저하고 전화 통화 간단하게 하면서 그 진행해 드린 거 피드백 해 드릴게요. 알겠죠? 뭐 가채점까지는 아니고 피드백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뭐 인적성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공고문 모음 안에 전부 다 영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다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차별 마감이 빠르니까 그거는 제대로 안 보고 막 무턱대고 수강 결제하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알겠죠?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 면접, 경찰 면접, 그런 스피치나 그 필기 과목 학원의 비전문적인 곳의 진행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고시학원과 총괄할 때는 수업 듣다가 울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매 기수별로 2~3명씩 있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울다가 뛰쳐나가는 분들이 또 다 합격하긴 했어. 그래서 막 울다가 뛰쳐나가가지고 한 2~3일 잠적했다가 죄송합니다 이라고 다시 슬그머니 오거나 이랬는데 과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1, 2단계 때 내가 나의 가치 분석을,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 가치관의 형성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도 있고. 그래서 좀 기존의 그런 비전문적인 곳의 진행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요번에는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제가 그 강의 안에 첨부 파일로 넣어 드릴 테니까, 그 도서 출판 배움에 있는 거는 작년 거까지니까 그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구입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형통할 멤버십은 꼭 구독을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그거는 제가 각 주차별로 시사 이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영상 강의를 올린 건데, 면접 준비생들이라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만성형통 멤버십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면접 구성 원리에 따라서 질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거라서 저한테 면접 코칭 받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나는 완벽을 기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구독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구상 중인 거는 이 발표 면접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표 면접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경찰 면접, 발표 면접 대비 암기백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교재와 영상 강의를 따로 또 준비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교재라도 준비를 하든지. 그거는 우리 코칭 수강생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고 4단계까지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외 분들은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따로 해드리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바빠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렸죠. 배속으로 보세요. 배속으로. 그래서 그 문의는 카톡 플러스 채널.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놓을게요. 카톡 플러스 채널이에요. 플러스 채널에 DSA 컨설팅으로 반드시 카톡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전화하지 마세요. 사무실로 좀. 되게 방해돼요. 저게 전화기 뭐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DSA 컨설팅 카페 카톡으로 주시면 공고문 모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강 여부, 그 다음에 몇 번 수강 코칭. 최소 3회 이상 하셔야 돼요. 3회 이상 처음에.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